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백프로페셔널 러닝 알고리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것을 텐서플로우로 이제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우리가 매컬로 피치 모형에 의한 그 이제 그 싱글 퍼섹트론 모형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인풋이 X1에서 XN 개의 인풋이 있고, 그 각각에 대한 웨이트가 이렇게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그 소위 뭐 원자핵 또는 뭐 뉴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뉴런에서 어떤 이것이 합의돼서 어떤 트랜스 펑션에서 변환이 되고 여기 이제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이 이제 이렇게 이게 이런 이렇게 선형함수가 되고요. 이것이 어떤 스레스홀드를 넘어서면은 이제 어떤 함수 트랜스 펑션에서 변환이 돼서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요거를 보게 되면 지금 n개 인풋이 있는데 아웃풋이 하나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 그림에서 보듯이 n개 인풋이 있는데 아웃풋이 하나가 나온 거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그 분류 문제를 신경망으로 이렇게 모형화한다. 뭐 딥러닝으로 모형한다 하는 것도 이런 n개 인풋이 들어갔을 때 이 아웃풋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나 이런 식으로 abstraction 하는 과정이죠. abstraction. 그래서 어떤 그 논리적인 절차에서 n개 인풋이 들어가서 이쪽으로 한 개의 아웃풋이 나오게끔 어떤 그 추격을 하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뉴럴 네트워크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세 개의 인풋이 있습니다. 세 개, X1, X3. 그래서 지금 트랜스포 펑션은 그 시그모이드 함수로 우리가 가정을 하죠. 그리고 이제 바이어스가 있죠. 바이어스. 바이어스는 이 웨이트가 수렴하는 우리가 그라디언트 디스트 알고리즘 또는 뭐 아담 알고리즘에서 우리가 이제 이걸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하게끔 요 웨이트 값을 이제 변화시켜 나가죠. 어느 일정한 값으로 수렴을 해야 되는데 이 바이어스 값을 줌으로써 그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x0, x1, x2, x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요. 요 x0는 이제 바이어스로 두고 요건 이제 1로 두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넷 인풋은 여기 이제 세타 0, 세타 1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건 뭐 W0, W2 이렇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파라메타 또는 웨이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넷 인풋은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해서 이것이 넷 인풋이 되는 거죠. 요 모든 웨이트하고 인풋 값의 그 곱의 합, 요거 이제 웨이트가 우리가 이제 Z로 이걸 표현했고요. 그럼 요게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하게 되면은 요게 Z니까 요 Z 대신에 요 넷 인풋 값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H 세타는 아웃풋 값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이제 로짓이라고 하기도 해요. 로짓.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로짓. 자, 그러면은 우리가 X와 문제나 또는 N와, 여기서는 이제 N와 문제를 우리가 다루겠는데, 자, 한번 다시 보도록 하죠. X1이 1, 0 값을 취하고, X2 1, 0 값을 취할 때, X1과 X2 값에 취하는 값들의 조합은 이렇게 네 가지가 됩니다. 우리가 공부했듯이 두 개의 값이 같으면은 아웃풋은 제로가 되고,
둘 중에 하나가 1이면은 이제 1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NOR라는 거는 요거의 낫이 되는 거예요. 낫. 부정이 되는 거예요. 요 값의 부정. 그러니까 제로의 부정은 1이 되고요. 1의 낫은 0이 되고 1의 낫은 0이 되고 낫 제로는 1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요 XNOR을 갖다가 뉴럴 네트워크로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다 공부했고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요 X와 문제나 이 NO와 문제는 어, 넌리니어 문제가 되는 거죠. 넌리니어 문제. 자, 이거를 우리가 까만 점하고 흰 점하고 분류하기 위해서는 이 직선 리니어 펑션 가지고는 이거를 분리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식으로 어떤 비선형 함수를 우리가 찾아내야지 음, 우리가 까만 점하고 흰 점을 이제 분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요 두 개를 먼저 생각해 보죠. X1하고 X2 해서 엔드 케이스를 먼저 생각하죠. 그리고 바이어스는 항상 1이고요. 자, 지금 웨이트 값, 파라미터 값은 이렇게 우리가 임의로 줬습니다. 이제 이게 자, 이렇게 줬다고 가정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요 아웃풋 값, h 세타 x 값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x1과 x2 값은 취할 수 있는 값이 0, 0, 1, 0, 1, 1, 0, 1, 0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요거의 넷 인풋 값은 어떻게 돼요?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요게 넷 인풋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x1이 제로고 x2가 제로일 때 요거의 넷 아웃풋 값은 어떻게 돼요? 요게 제로니까 g 마이너스 30 되죠. 그럼 시그모이드 함수 값이 되니까 g의 마이너스 30 값은 이거는 0이 되죠. 자, 여기 시그모이드 함수의 z-값이 요 네딘풋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30이라고 하면은 뭐 이쪽 어디 되겠죠. 그럼 이 거의 gz-값은 0이 되죠. 그러니까 하이포테시스 펑션 값은 제로가 됩니다. 제로 1이 되면 어떻게 돼? 제로 1이면은 그것도 마이너스 30 빼기 20이니까 마이너스 10이 되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0 정도면 여기니까 그것도 제로. 같은 방법으로 1, 제로일 때 앞은 제로, 1, 1일 때 앞은 1이 되죠. 자, 요거는 뭐가 될까요?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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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은. 자, 보게 되면 두 개가 같으면은 제로, 둘 중에 하나라도 같으면은 둘 중에 하나 제로 1인데 제로는 뭐가 돼요? 이거는 엔드가 되는 거죠. 두 개가 같아야지 이제 같은 값을 가지니까 두 개가 다른 값을 가지면 제로. 두 개가 1이니까 1이 되죠. 이건 결국 x1 and x2가 되는 거죠. x1 and x2. 요 값은 x1 and x2. 결국 요런 단순한 신경망은 x1 and x2를 나타내는 그러한 신경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형태, 이런 웨이트 값을 가진 신경망은 여기 들어갔을 때 값에 엔드 값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자, 이렇게 간단한 또 신경망을 보게 되면은 자,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마이너스 10, 20, 20이니까 넷 인풋은 마이너스 10 더하기 20x1 더하기 20x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진리표에서 제로, 이게 제로 제로면은 g 마이너스 10이니까 또 마찬가지로 아웃풋은 제로가 되고 제로 1은 g 10이 되니까 1 제로는 1 제로니까 이것도 g 10이니까 이쪽 10이니까 제가 10 정도 되면 여기 1이 되는 거죠. 거의. 1, 1은 어떻게 돼? 1, 1은 40 빼기 10이니까 G 30이 되죠. 마찬가지로 이쪽에 30 값이면은 요 Y 값은 1이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어떻게 돼요?
0, 1, 1이 되니까 5화가 되는 거죠. 하나라도 1이면 1이 되고 하나라도 1이면 1, 두 개가 되니까 1. 그러니까 결국 요 신경망은 여기 어떤 인풋 값이 들어감에 따라서 나오는 값은 5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신경망은 5화를 갖다가 흉내내는 신경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요 신경망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여기 12고 마이너스 20이면 어떻게 돼요? 자, 요거는 net input 10 마이너스 20 x1이고요. 자, 요 x1 값은 0, 1만 가지니까 요게 0면은 g10. g10은 1이 되는 거고 g-10은 0이 되죠. 여기 이제 마이너스 10이 되면 요 y 값은 0이 되는 거니까 요거는 뭐가 될까? 0일 때 1, 1이 들어갈 때 0이 나오니까 이거는 not x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아웃풋 값은 not x1을 나타내는 신경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런 형태의 신경망을 보죠. 요 웨이트 값 이렇게 줬다 가정을 하면은 자, 그러면은 요것도 net input이 10 빼기 20x1 빼기 20x2가 되죠. 그래서 0, 0면은 0, 0니까 G10이 되죠. G10은 일단 G10은 1이 되고요. 0, 1은 어떻게 될까요? 0, 1은 0, 1은 G10이니까 0, 1이니까 G 마이너스 10이네요. 예, 요거는 어떻게 돼요? 이것도 제로죠. 1, 10은 여기 1이니까 G 마이너스 10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Z 값이 마이너스 10이면은 요 GZ 값은 0이 되죠. 1, 1은 G 마이너스 30이니까 0. 자,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요거는 이제 not x1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not x1. x1이 아니니까 1, 1, 0, 0가 되죠. 또 not x2는 1, 0, 1, 0가 되죠. 자, 요렇게 생겨요. 자, 그러면은 요 값은 요거하고 요거의 AND가 되는 거죠. 요게 두 개가 1이니까 1이 되고 두 개가 하나가 0이니까 그냥 0, 하나가 0이니까 0, 두 개가 0이니까 0. 1, 0, 0, 요 아웃풋 값은 1, 0, 0, 1이라는 거는 결국 not x1, not x2의 AND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하이퍼시스 펑션 값은 여기 x1, x2가 어떤 값이 들어가든 not x1 and not x2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걸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를 한번 합쳐보죠. 그래서 1번하고 2번, 4번. 네. 지금 요 네트워크하고 요 신경망하고 2번, 요거하고 4번. 요 신경망하고 우리가 이제 합쳐보려고 그래요. 그럼 요걸 여기 갖다 놓은 거죠, 지금. 요걸 한번 합쳐볼까요? 자, 여기 갖다 놓고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이런 새로운 뉴럴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뉴럴 네트워크가 새로운 형태의 뉴럴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요 웨이트 값은 그대로 이제 갖다 쓰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거가 여기다 이제 다시 여기 다시 옮겨 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거를 그대로 여기다 이제 옮겨 놓은 거예요. 자, 요 뉴럴 네트워크는 X1인데 X2가 되는 거고요. 요 뉴럴 네트워크는 X1, XNO와 X2가 되는 거고요. 요 뉴럴 네트워크는 뭐가 돼요? 요거하고 요거의 오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여기다 한번 같이 써봤습니다. 여기다 X1, X2가 추월성 값은 네 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구의 아웃풋이 여기 A12가 되는 거죠. 요거의 아웃풋은 여기 A12. 그 다음에 요 뉴럴 네트워크의 아웃풋은 A2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요건 뭐예요? A12는
우리가 아까 공부한 대로 x1 and x2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여기서의 어떤 아웃풋은 a2. a2는 우리가 봤던 대로 not x1 and not x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 값은 어떻게 돼요? 요 값은. 요 값은. 요 값은 보면은 a1하고 a2에 뭐가 됩니까? 요건 두 개가 하나라도 1이면 1 있고 요건요. 하나라도 1이면 1이 되죠. 다시 얘기해서 요 하이퍼스 여기서 최종의 아웃풋 값은 A1하고 A2의 그렇죠. 그렇죠. 제로. 어,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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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가 되는 거죠. 요거. A1하고 A2엔 NOR 1001 NOR이 되는 거죠. 요 값은 요거하고 요거의 NOR가 되는 거죠. NOR. 그렇죠. OR가 아니고 NOR, not OR가 되는 거죠. 요거의 OR는 뭐가 됩니까? 하나로 들으면 1, 하나로 들으면은 1인데, XOR가, 그렇죠? 제로, 1, 근데 요거가, 잠깐만, 잠깐만요. 음, 예, 지금, 예, 요 A1하고 A2의 오화가 되죠, 요거 하나라도 1이면 1, 요거 하나라도 1이면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1하고 A2의 오화인데, 요거는 결국 뭐예요? X1하고 X2의 노화가 되는 거죠. X1하고 X2의 노화. 자, 요거는 하나라도 1이면은, 이제, 그, 1인데, 요게 11이 돼야 되지, 오화가 되죠. 근데 1이 아니고, 요게 00이 됐죠. 그러니까, X1하고 X2의 N오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신경망에서는 어떤 X1, X2가 들어가든지, X1, X2의 NOR를 출력하는 신경망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간단한 이그젬플 예에서 보듯이 우리가 웨이트를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은 여기 인풋 값의 요 출력 값은 요 X1과 X2의 NOR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신경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문제는 요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문제죠. 요 값. 지금 우리는 요 값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줬지만 이 값을 어떻게 구해야지 우리가 NOR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 또는 어떻게 줘야지 XOR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이러한 그 하이퍼스 펑션은 XOR나 NO와 같이 넌리니어 세퍼러블 문제, 넌리니어 형태가 아니면은 풀 수 없는 그러한 문제, 이게 넌리니어 세퍼러블 프로블럼이라고 그러죠. XOR 문제는 넌리니어 세퍼러블, 이게 넌리니어한 펑션이 아니면은 이걸 분리해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넌리니어 세퍼러블 프로블럼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봤듯이 이러한 그 신경망은 넌리니어 세퍼러블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결국 넌리니어 펑션을 갖다가 어프로크시메이션 한 예가 되는 거죠. 넌리니어 펑션을 어프로크시메이션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익스플리시트하게 이게 어떤 형태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y는 뭐 ax 제곱 더하기 bx 3승 뭐 이런 식으로 익스플리시트 폼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는 없지만은 결국 우리가 이렇게 작업을 한 거는 결국 넌리니어 펑션을 어프록시메이션 한 거다. 임플리시트 펑션이다. 임플리시트 펑션. 예.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럼 이런 걸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찾아내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조금 이따 공부하는 이제 백프로포셔널 러닝 알고리즘이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요거를 인풋 레이어라고 그러고, 요걸 이제 히든 레이어, 요거를 이제 아웃풋 레이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네. 자, 그러면은 요 값을 우리가 다르게 줘봤어요. 이렇게 웨이트 값을 다르게 줘서 계산을 했더니 요거는 요 인풋 값이 어떤 값이 들어가든지 아웃풋 값은 요 HWX 값은 0, 1, 1, 0를 갖다가 출력을 하는 거죠. 이거는 뭐야? XOR가 되는 거죠. XOR. XOR. 두 개가 같으면 0, 하나라도 1이면은 1 이렇게 돼. 그래서 이 웨이트 값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그 분류 문제를 갖다가 풀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이러한 넌리니어한 넌리니어 세퍼러블한 엑소화 문제도 우리가 웨이트 값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풀수 원하는 아웃풋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웨이트 값을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 우리가 이제 그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인풋, 히든, 네, 플레이어. 나중에 다시 또 이제 언급이 되겠지만은 이 신경망에서는 그럼 요 인풋 개수를 몇 개로 할 건가? 히든 노드 개수를 몇 개로 할 건가? 또는 요 레이어를 몇 개로 할 건가?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옵티마이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어, 요걸 갖다가 뭐 한 두 개나 세 개 정도 만들고 요것도 노드의 개수도 어, 경험적으로 어, 이제 아마 실험을 해서 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인공지능망의 토폴로지, 요 구조 문제인데 인공지능망이나 또 앞으로 공부할 딥러닝도 이런 거를 토폴로지를 갖다 옵티마이즈 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이제 단점이 되지만 경험적으로 몇 번 시도를 해보면은 상당한 수준의 에큐리시를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멀티레이어, 레이어가 이렇게 두 개가 이상 있으면은 멀티레이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기 있는 걸 노드를 개수 하나, 둘, 셋 여기 지금 세 개로 한 거고 두 개로 한 거죠. 그리고 인풋하고 아웃풋은 되게 그 문제에 따라서 정의가 지정이 돼요. 그래서 인풋 개수는 이제 인풋 변수의 개수를 일반적으로 하고 아웃풋은 무엇이 이제 바이너리라고 그러면 하나로 해서 1, 제로로 하기도 하고 뭐 두 개를 해서 여기에 확률값이 큰 값을 우리가 제로 또는 1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프리 힌턴하고 룸메라트 교수가 제안한 백프로페셔널 러닝 알고리즘이 뭔가 우리가 한번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죠. 이와 같이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으면은 우리가 공부했듯이 넷 인풋을 구해서 트랜스펑션으로 아웃풋을 만들어내죠. 이걸 계속 쭉 해 나가는 과정이 이제 포워드 프로퍼게이션이 되고요. 그럼 여기서 어떤 아웃풋이 나왔을 때 이것이 이제 도구인데 이걸 캐스라고 잘못 분류하게 되면은 에러가 생기죠. 그 에러를 이쪽에서 웨이트를 어저스트 해 나가는 과정이 backward propagation이에요. backward propagation. 그래서 back propagation이라는 거는 이 에러를 어저스트 해 나가는 데서 유래가 돼서 그래서 back propagation learning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우리 요거를 보게 되면은요. 자, 여기 이제 미분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또 오래전에 공부해서 또 한번 다시 리마인드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FA는 3A라는 이런 함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A고 여기 FA 값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DFA는 F 프라임 A 하게 되면 여기가 3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뭘 의미하는가 우리가 한번 보죠. 자, 지금 A가 2일 때 FA 값은 얼마가 돼? 6이 되는 거죠. 근데 A가 0.001이라는 아주 적은
값이 변화가 돼서 2.001. 그럼 FA 값은 어떻게 돼? 이게 이제 2.001이니까 FA는 6.003이 되는 거죠. 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변화량이 얼마예요, 이게? 0.003이 되는 거죠. 이 FA 값. 근데 가만히 보니까 X의 변화량은 0.001인데 요 Y 값의 변화량은 0.003이죠. 얼마만큼 변화한 거예요? 요 변화량, X의 변화량의 3배만큼, 미분값만큼 변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델타 FA는 요 아웃풋의 변화량은 요 X의 변화량 곱하기 요거의 미분값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 5일 때 5.001만큼 변화하면은 이때 FA 값은 15.00, 0.003만큼 변한 거죠. 마찬가지 이것도 요 FA 변화량은 요 X의 변화량 곱하기 미분값 3이 돼서 0.003만큼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분값을 갖다가 우리가 미분을 구하면 어떤 함수의 미분을 구하면은 그거 X의 변화량만큼 미분 변화량에다 미분을 곱하면은 그것이 FA 값이 된다 이거죠. Y 값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2차 함수를 한번 보죠. 2차 함수. 자, FA는 A의 제곱. 이거 미분값은 2A가 되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A가 2.00, 0.001만큼 변화하면은 FA는 어떻게 변해요? 자,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 FA에다, 여기다 2.001을 집어넣으면은 4.00400이 되는데요. 이 값은 뭐가 돼요? 우리가 여기다 집어넣지 않고, 우리가 미분에 의하면은 요 변화량 델타 FA는 요 변화량 곱하기 미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0.001 곱하기 4 하게 되면 0.004가 돼요. 그럼 FA 이 값이 4에다가 요 값을 더해주면 요 값이 되는 거죠. 아주 미세한 오차니까 무시해도 될 수 있고요. 마찬가지 A가 5일 때도 FA는 25고 A가 5.00, 0.001만큼 적은 값이 변화하면 요 값은 25.010이 되는 이 값은 델타 FA 값은 요 값은 변화량에다가 미분값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0.00을 곱하기 변화량, 여기 미분값이, A가 5에서의 미분값은 10이기 때문에 10을 곱해 0.01이 되는 거죠. 그럼 FA 값은 어떻게 돼요? 이 값은 25에다가 0.001 더해주면은 25.01이 되는 거, 요 값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함수 값을 구하려고 하면은 변화량에다 미분값을 곱해주면은 여기서 함수값을 변화된 요 x값에서의 함수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요것이 이제 네, 요것도 마찬가지. 요건 한번 여러분들이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각자 해보시고요. 자, 백프로페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요 인풋 값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forward propagation 해나가죠. 네트 인풋 구해서 트랜스폼션 적용해서 아웃풋 나오고 요 아웃풋에 다시 또 네트 인풋 구해서 또 출력값 나오고 출력값에 트랜스폼션 구해서 또 아웃풋 나오고 최종 아웃풋 값하고 실제 값하고 어, 오차가 있으면 그만큼씩 줄여 나가려고 해요. 웨이트를 어저스트 해 나가는 거죠. 이쪽으로.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어떤 x하고 fx가 있다 그러면 이 아웃풋이 y가 되고요. 근데 실제 y1이 액추얼인데 그럼 여기서 델타 요 오차는 에러 값은 액추얼에서 요 아웃풋 값 빼준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의 y 값, 여기서 또 어떤 G라는 트랜스 펑션에서 y가 들어갔을 때 아웃풋 값은 z라고 그러면은 여기서의 Z1이 액츄얼이면은 델타 Z는 Z1 빼기
G 값이 되는 거. G1 빼기 G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델타 G는 뭐가 돼요? G1 빼기 G인데 이 값은 뭐예요? 여기서의 미분값에다가 여기서의 변화량 델타 Y 값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 델타 Y는 뭐예요? 우리 아까 봤듯이 여기서의 델타 Y 값은 Y에서 Y 값을 빼준 거는 결국은 여기서의 미분값에다가 여기서 델타 X 값을 곱해준 거 되는 거죠. 그 여기 델타 Y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은 이쪽에서 최종 델타 오차는 G-Y 곱하기 델타 Y는 요거니까 F 프라임 X 델타 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 오차값, 요 실제값하고 예측값의 차이는 여기서의 미분값에다가 여기서의 변화량을 곱해준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백프로포케이션이라는 건 여기서의 단계별로의 미분값에다가 여기서의 변화량을 곱해준 거. 그러니까 여기서 델타를 0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요 각각의 미분값에다가 요 값을 어떻게 주면은 요게 0이 되겠죠. 아주 적게. 그런 원리가 이제 백프로포케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이용한 것이 이제 백프로포게이션 러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의 델타 값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여기서의 델타 x를 얼마만큼 줄여야 될 건가. 그걸 알면은 여기서의 미분 값은 우리가 트랜스 펑션 우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미분을 해서 여기서의 값을 이제 어떻게 줄이면 요 값을 아주 이제 적게 할 건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미분 값을 구하게 되죠. 근데 요 델타 G는 뭐 요 과정의 G Y 트랜스 펑션의 미분에다가 여기서의 변화량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웨이트 값을 어저스트 하기 때문에 이제 W가 되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이건 이 원리를 보게 되면 이런 이제 관계를 갖는데요. 저기 우리가 알다시피 요걸 시그모이드 함수로 주게 되면은 요거가 되는 거죠.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에다가 1만화 자기 자신을 빼준 게 돼요. 그런데 요거 보게 되면 요게 그 0에서 1이죠. 시그모이드 함수 앞값은 0에서 1, 0에서 1이기 때문에 여기 0에서 1, 네, 여기 0입니다. 0에서 1이기 때문에 이것도 0에서 1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0에서 1 값을 갖게 되고 이것도 0에서 1 값을 갖게 되죠. 근데 이렇게 그 레이어가 여러 개가 있으면은 결국 여기서의 델타 Z 값을 줄이기 위해서는 요거에서의 미분 값을 계속 곱해줘 나가야 되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게에서 0에서 1 값, 0에서 1 값을 계속 곱해줘 나가면은 뭐 0.5 곱하기 0.4, 뭐 0.4, 0.2 이렇게 계속 곱해져 나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 값은 0이 돼 버리죠. 그렇죠? 요게 0에서 1이니까 이걸 계속 곱해져 나가면 이게 0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미분 값을 구하는 것이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레이어를 아주 많이 두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미분 값을 구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베니싱 그라디언트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리럴 네트워크를 이거를 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뭐 이렇게 해서 10개, 20개 뭐 이렇게 많이 만들수록 넌리니어 펑션을 잘 이렇게 어프로크시메이션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베니싱 그라디언트 문제가 생겨서 오히려 학습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걸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음, 어, 이것도 거의 뭐 한 10년 이상 지나서 학자들이 이런 거 연구하다가 레이어를 많이 했는데 왜 학습이 안 되는가 이런 거 연구하다 보니까 베니싱 그라디언트 문제가 생겨서 이걸 레이어를 무조건 많이 한다 그래서 학습이 잘 되는 건 아니다. 이제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레이어를 보통 뭐, 한 두세 개 정도 하면은 웬만한 문제들은 다 이제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수식적으로 이제 표현해서 구한 거고요. 뭐 여러분들 뭐 읽어보시면은 될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웨이트 값, 여기 웨이트 값을 곱해서 W 여기 이제 여기 G1 여기 이제 A1 값은 여기 이제 요게 W1 요거 웨이트 값 여기 이제 매트릭스 되고요. W1 곱하기 요 X 요게 되는 거죠. 웨이트도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인풋에다가 또 어떤 G란 함수를 G 시그마에서 한번 적용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하게 되면 결국 여기서 아웃 값은 이러한 웨이트 곱하기 W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웨이트를 예, 웨이트를 뭐 예를 들어 1.50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웨이트 값이 이제 곱해질수록 커지게 되는 거고요. 요거 이제 웨이트 값을 요런 식으로 뭐 요거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싱귤러 밸류라고 그러는데 이 싱귤러 밸류가 1보다 적은 이런 값으로 주게 되게 되면 요걸 곱해 나갈수록 이게 굉장히 적은 값이 되는 거죠. y 해트 값이 제대로 학습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긴다. 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100% 퀘션 러닝 알고리즘이 어떻게 됐는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여기 이제 뭐 조금 뭐 이렇게 뭐 익숙하지 않은 뭐 노테이션들이 좀 나왔는데요. 뭐 그냥 별거 아니고요. 여기 이제 인풋 값이고요. 여기 이제 x1, x2, x3라고 보시면 여기 이제 이번에 이제 xi라는 변수를 도입했기 때문에 같이 여기서도 그대로 이제 xi라는 변수를 쓴 겁니다. 자, 여기 이제 히든 레이어고요. 여기 이제 아웃풋 레이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풋 값이 xi1, xi2, xi3고 제가 웨이트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여기서의 넷 인풋에다가 여기 이제 트랜스 펑션을 적용해서 아웃풋 값이 v1, v2, v3 이렇게 되고 그 v1, v2, v3에 여기 이제 웨이트 값을 곱해줘서 또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하면 여기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웃풋이 큰 값을 이쪽이 크면 0, 1,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뭐 하나만 아웃풋 값을 줘도 되고요. 그러면은 지금 출력 값은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뭐 여기 어떤 사이 값이 주어지게 되면은 여기서의 넷 인풋 값은 요거 곱하기 W 요게 이제 WJK에서 요게 1, 2, 3, 1, 2, 3이 되는 거고요. 1, 1, 1, 2, 1,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다가 요 인풋 값을 곱해주고 요거 넷 인풋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의 아웃풋 값은 뭐가 돼요? V1 값은 여기서의 그 트랜스 펑션이 G 값이고 요게 넷 인풋 해준 거죠. 넷 인풋 여기다 쓰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의 아웃풋은 어떻게 돼요? V1에다가 WJ 곱해준 거가 되는 거죠. V1에다가 VJ에다가 WJ 곱해준 거. 근데 VJ 값은 요거니까 그대로 여기다 쓰면 이렇게 되고요. 그 최종 출력 값은 5 아웃풋에 5 해서 GH 여기서의 넷 인풋이 요거니까 HI 뮤 해서 요거는 뭐가 됩니까? 요 값이 요거니까 여기다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됩니다. 조금 뭐 복잡하게 보이지만 이제 뭐 요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최종 출력 값은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에러 펑션, 코스트 펑션은 어떻게 돼요? 네, 코스트 펑션은 타겟 값이 우리가 t라고 그러면은 이 t에서 계산된 값, 출력된 calculated value OI를 빼준 값이 되는 거죠. 네. 요거의 제곱을 우리가 코스트 펑션을 두는 거죠. 요걸 정리해서 쓰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리하면은 에러 펑션이 이렇게 요거 이제 그냥 일반적인 식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우리가 다 예전에 로지스틱이나 이런 데서 공부했던 그 코스트 펑션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풋 히든에서 아웃풋 요 히든에서 아웃풋의 요 웨이트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어저스트
하기 위해서 요거를 미분을 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서의 에라 값, 코스트 펑션을 WIJ로 미분을 해주게 되면은 요게 이제 라운드 E, 라운드 G. 근데 G 값은 G 펑션은 W 함수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체인 룰에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그대로 대입한 겁니다. 앞에 수식을. 그럼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요거를 갖다가 델타 좀 복잡하기 때문에 델타 I 뮤라고 이제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어? 그러면은 여기서의 델타 WIJ 값의 변화량은 이제 요 값이 되는 거죠. 요만큼 이제 바꿔주겠다. 요걸 미니마이저, 요 에러를 미니마이저 하기 위해서는 요 값을 요렇게 바꿔주면 된다 이거죠. 델타 IJ만큼 원래 WIJ에서 델타 IJ만큼 바꿔주면 여기서의 에러가 미니마이즈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이기 때문에 이제 요 WIJ 값을 요 값은 여기서 요거 대신에 요걸 정리한 게 그거니까 요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돼요? 요 미분한 값이 시그모이드 함수는 자기 자신의 하고 1만화 주의의 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요거 그대로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델타라고 그러기 때문에 요 값은 뭐가 됩니까? G의 HI는 여기서의 HI는 아웃풋 값이니까 OI 1-OI TI 마이너스 OI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 웨이트의 어저스트는 뭐가 돼요? 여기 아웃풋 값으로 그대로 그냥 계산되는 거. 아웃풋하고 타겟하고. 아웃풋하고 타겟 값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VJ 값은 여기서 이제 여기서 출력 값. 요걸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분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계산해 보니까 결국 델타 AJ를 우리가 미분을 구해서 했지만은 결국 그 값은 요 아웃풋 값하고 타겟 값, 아웃풋하고 타겟 값, 그다음에 여기서의 출력 값만 곱해주면은 이제 요 값이 되는 거예요. 아주 재미난 성질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트랜스 펑션을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두는데요. 뭐 나중에 다시 또 언급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히 이제 탄젠트, 하이퍼볼릭 탄젠트하고 요게 이제 그 렉티파이어 유닛, 요거는 렉티파이어 유닛, 네, 이렇게 이런 걸 이제 많이 씁니다. 나중에 다시 또 언급이 되니까 뭐 이런 모양이 있다는 것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트랜스 펑션이 하이퍼볼릭 탄젠트면은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내에서 미분을 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성질이죠. 이걸 미분한다 그러면 수치 해석을 이용해서 뭐 뉴턴 랍슨이라든가 이런 수치 해석 방법을 이용해서 이걸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 내에서 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성질입니다. 그 다음에 rectifier unit이라는 거는 x가 음수면은 0이고 x가 0보다 크면은 1값을 갖는 그런 함수가 이제 rectifier linear unit이 되는 거예요. 렐루라고 얘기해요. 렐루.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한 거는 히든하고 아웃풋의 웨이트를 어저스트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인풋하고 히든에 대해서 웨이트를 어저스트 한다로 마찬가지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요거를 하게 되면은 요거 이렇게 정리하면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한번 조금 네, 한번 쭉 들여다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시간 관계상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좋은 미분을 구할 수 있는 좋은 성질, 자기 자신의 함수를 곱해주면은 미분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좋은 성질이 있어서 시그모이드 함수에는 이걸 쓰는 거죠. 그래서 요 델타 값은 이렇게 하고 웨이트는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히든하고 아웃풋 커넥션의 웨이트 값은 이렇게 주어지고요. 인풋하고 히든의 아웃풋 값의 변화량에서의 파라메타는 이런 식으로 WJK로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저널라이즈 델타로를 만들었는데요. 한 시점에서 이렇게 한번 피드 포워드 포워드 프로퍼게이션을 해서 아웃풋이 나오면은 일로 다시 웨이트를 어저스트 해주는 거죠. 그래서
1 한 번 가면은 시점 1이 되고 다시 오면은 시점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점 1에서의 웨이트 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은 그 다음 시점에서 웨이트는 요걸 어저스트 해주는 거죠. 에러를 줄이도록 요걸 어저스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시점에서의 웨이트 값은 요런 이제 식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는 러닝 레이트고요. 요거는 모멘텀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바에서 세타 값은 마찬가지로 여기 러닝 레이트 곱하고 뭐 모멘텀 값 곱해서 이런 식으로 바이스 텀도 이제 변화시켜 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요거 가지고 웨이트를 어저스트 해주면 돼요. 그래서 네, 보고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러닝 레이트를 크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러닝 레이트를 크게 하는 거, 러닝 레이트 크게 하고 또 모멘트 값을 바꾸는 거. 러닝 레이트를 크게 한다는 얘기는 어, current discrepancy, 현재의 그 에러, actual하고 predicted value를 많이 그 줄이고 싶어서 그 값을 크게 하는 거죠. 근데 high moment이라는 거는 previous discrepancy, 그 전에 이 전의 값을 어떻게 그, 좀 더 많이 비중을 많이 주는 거죠. previous discrepancy. 현 시점에서의 그 discrepancy, 그 actual하고 어, 액츄얼하고 타겟 값하고의 그 차이에 더 많이 비중을 둘 것인가? 아니면 그 전 단계에서의 그 에라 값을 좀 더 많이 비중을 둘 건가? 그 차이가 됩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바이스텀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웨이트 값이 잘 수렴할 수 있도록 그 이제 그 집어넣는 하나의 그 자유도를 높이는 하나의 방법으로 바이스텀을 이제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 우리가 한번 아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엑소화 문제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요 백프로션 러닝 알고리즘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엑1하고 엑2가 00일 때, 00일 때는 이 신경망에서 0이 나와야 되죠. 엑소화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 0이 나와야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런웨이트를 0.5, 모멘트를 0.9라고 듣고, 이러한 초기 어, 웨이트 값을 이제 줬다고 가정을 하죠. 우리가 어, 로직 리그레이션에서도 요거를 랜덤하게 발생시키죠. 네. 이게 뭐 몇 개 안 될 때는 그냥 우리가 뭐 하나의 값은 0.5다, 0.6이다 뭐 이렇게 줄 수가 있지만은 이것이 이게 로드가 많아지게 되면 웨이트 매트릭스가 크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일일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랜덤하게 제너레이트 해서 랜덤 노멀을 우리가 발생시키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의 넷 인풋은 어떻게 됩니까? 0.3 곱하기 0, 0.1 곱하기 0이 되죠. 그럼 넷 인풋이 뭐 0 곱하기 0.0 곱하기 0이니까 넷 인풋이 0이죠. 여기서 아웃풋은 어떻게 돼요? 시그모이드 함수의 x값이 0일 때 아웃풋이 여기 이제 아웃풋이 값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의 또 여기서 넷 인풋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출력값 지금 0이고요. 0 곱하기 0.2 곱하기 더하기 여기서 출력값에다가 0.3을 곱해준 거의 합에다가 여기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해서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그 여기서 이제 그 바이스 텀을 더해주고 바이스 텀을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해 보면은 요 러닝 저널 델타 룰이 요거고요. 요게 델타 값은 요런 공식에서 주어지게 되고요. 그럼 아까 우리가 봤듯이 여기서 넷 인풋은 요 곱하기 V1 여기서의 요거는 어 여기 이제 V1으로 표현했지만 사실 그냥 여기 인풋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V1이 이제 0, V2는 0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 집어넣으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의 바이어스 값은 뭐가 되나요? 바이어스 값 0.5니까 0.5 더해주고 여기서 넷 인풋 값은 0.5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출력 값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출력 값은 V3 값은 여기 0.5에서 0.622
0.45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V4 값은 0.59868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요거하고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하고 요거 더해 바이스 더해서 또 출력 값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넷 5, 저 로드 5에서의 넷 인풋은 요거고 여기 최종 출력 값은 시그모이드 함수 적용한 거니까 여기서 출력 값은 0.5112. 이건 계산된 값이고요. 실제 값은 0이 돼야 되니까 에러가 만에 0.5112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저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적용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산으로 해보기 위해서 제너라이즈 델타로를 써서 계산해 보게 되면 이제 델타 값을 어, 델타 5를 구하면은 이 공식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델타 5는 그냥 출력값, O5 요 출력값하고 타입값에서 그냥 결정돼 버리죠. 델타 4는 어떻게 돼? 여기 이제 델타 4는 여기서 이제 델타 4니까 요 공식에 의해서 요거 구하면 0.5가 되고 델타 3는 또 공식에서 이렇게 돼요. 마찬가지로 WT 플러스 1에서 요거는 요 공식에서 이렇게 구해지고 요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줘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다 구할 수 있는 게 다 구하게 된 거죠. 다음 시점에서 5의 4, 5, 4라는 건 여기서의 웨이트 값의 변화량이 요거고요. 요 53이라는 거는 53. 여기서의 변화량은 0.0395. 그 다음에 42. 42는 4이니까 여기서의 변화량은 0. 32는 여기서 변화량은 0. 그럼 새로 어저스된 델타, 웨이트 값은 원래 웨이트 값 W54에다가 요거를 더해주고 또 원래 W53에다가 요거 더해주고 그렇게 하면은 이것이 그 다음 시점에서의 예, 다음 시점에서 이제 웨이트 값이 된 거죠. 마찬가지로 요거 바이스톰도 똑같은 방법으로 구해서 요 바이스톰의 값도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음 시점에서의 W54 값은 원래 요 웨이트 값에다가 변화량을 더해주면 요 값이 되는 거고요. W53도 원래 값에서 변화량 더해주면 요게 돼요. 그 다음에 바이스 값도 원래 바이스 값에다가 변화량 더해줘요. 그러니까 요 새로운 바뀐 값이 새로운 그 웨이트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또 새로운 인풋 값이 들어왔을 때 그 변화된 웨이트 값 가지고 웨이트를 쭉 다시 구해서 요걸 다시 또 백 프로포게이트 하면서 웨이트를 어저스트 해줍니다. 요걸 이제 계속 반복해 주다 보면은 이 웨이트 값이 어느 값에 수렴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 수렴을 도와주기 위해서 요 바이스텀을 이제 집어넣은 거죠. 예. 예,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웨이트 값을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해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제 텐서플로우로 한번 구현을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